서울의 한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정호. 15년 전 실종된 아들까지 잃은 채 혼자 남겨진 나에게 이 세상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급 정장, 단정한 머리, 당당한 걸음걸이. 하지만 내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왼쪽 귀 뒤,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은 세 개의 점.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 실종된 내 아들 태준이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의사는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 했지만 나에겐 아들만의 독특한 증표였습니다. 윤태준 KS건설 CEO. 직원에게 건넨 명함에 적힌 이름. 김태준에서 윤태준으로 성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살아있는 거야? 15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만나다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떨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남편과 어떤 관계셨나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태준이의 눈매, 태준이의 입술, 태준이의 턱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였습니다.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차갑고 공식적인 말투.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귀 뒤의 세계점은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그 특별한 표식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성함이 윤태준이라고 하셨죠? 더 물어보려는 순간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고인께서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떠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던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태준아, 작게 불러보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 남자가 내 아들일까?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나는 KS건설과 윤태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한국 건설업계에 등장한 인물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 외에는 과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마침내 KS건설 본사를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빌딩 앞에서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태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김정호 사장의 아내입니다. 잠시 후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윤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김 사장님, 부인 아니신가요? 네.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1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김태준이었어요.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됐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 야구 글러브. 이 사진을 보세요. 당신과 정말 닮았어요. 하지만 그는 의심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윤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재산을 노리시는 건가요?
그의 달라진 말투와 날카로운 질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게 갑자기 나타나 당신은 내 가족이다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윤태주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닮았다고요? 그게 증거입니까? 저는 윤태준입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죠. 당신이 말하는 김태준이 아닙니다. 그럼 DNA 검사라도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왜 당신의 의도에 넘어가야 하죠? 당신의 자식이 아닌데 왜 DNA 검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는 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간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한 상태예요. 문제는 RH-AB형이라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RHAB형이요? 저와 같은 혈액형이네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식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아픈 아이를 돕고 싶어서예요. 이제 자라나는 아이잖아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내적 갈등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혹시 이것이 내 아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 서울대병원 이식센터. 검사는 예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혈액 채취, 심장 검사, 간 초음파까지. 저는 모든 과정에 기꺼이 임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우 교수의 얼굴이 놀랍게도 밝았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미영님의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HLA 항원 일치도가 매우 높습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절반 정도만 일치하는데 우진이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요. 윤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일치도는 흔치 않은 일인가요? 네,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박미영님의 심장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현재 심장 상태로는 수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두세 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이보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는 그래도 안 됩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저는 이 선택을 해야 할까요? 김 교수가 자리를 비운 후 윤태준과 저만 남았습니다.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당신도 부모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후 수술 당일, 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태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양어머니가 제 어린 시절 수술 때 주셨던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런 소중한 것을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수술실로 가는 동안 저는 윤태준이 몰래 제 베개 밑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거겠지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곧 그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취가 시작되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과연 제가 살아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 후 윤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결과는 99.99% 확률로 모자 관계입니다. 박미영 씨는 분명히 회장님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김태준.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의 기쁨, 배낭여행 준비의 설렘,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던 바다 위에서의 공포. 여보, 말해줄 게 있어. 아내 유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박미영 씨는 정말로 내 어머니야. 나는 15년 전 실종된 김태준이야.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김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우진이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요, 박미영님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황이에요. 윤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출혈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1시간이 고비입니다. 윤태준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윤 회장님, 우진이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수술실 안에 있는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출혈은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여전히 불안정해요. 살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윤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침대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여러 모니터와 튜브가 연결된 제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로 보인 것은 태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그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태준아, 네. 어머니, 저 김태준이에요. 우진이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회복이 정말 빨라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기도했단다. 내가 어딘가에 살아있길.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길. 태준이는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기억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며칠 후 저희는 남편의 서재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겨있던 서랍 속 일기장. 그 안에는 남편이 태준이를 알아보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29일 마이너스 미영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 아들 태준이 살아있어.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너에게 말할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갖기 전에 저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 직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군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고마워요. 15년의 기다림 끝에 저희 가족은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남편은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이 저희를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기적은 가족을 되찾게 합니다.